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간 동화에 나온 칼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칼럼이어갖고요. 조영광 하우스 노미스트, 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이제 주택 가지고만 아마 칼럼을 쓴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분은 저기 대우건설 직원분이세요. 저희 클라이언트사에서 한번 인사 나눈 적이 있었고요. 제목이 인서울 갈망하는 서울 서남권 가격 상승, 그리고 경기도 교통 호재 가시화된 곳 상승 주도. 그러니까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 인서울 갈망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아무튼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가격이라든지 다른 장벽 없이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경기도 호청 교통호재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마저 인서울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가 저렴한데 서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주목하라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3분기, 그러니까 14분기죠. 1월부터 3월달까지의 주택 시장 가지고 한번 그것들을 분석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서울시 선악권 약진, 동남권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매매가 상승되고 하락한 지역 5개씩 뽑았어요. 상승한 지역 5개 중에 탑은 금천구고요. 구로구, 동작구, 중랑구, 은평구입니다. 그러니까 5개 상위 탑 지역 중에서 은평구는 서북구고요. 중랑구는 동북구입니다. 그리고 금천, 구로, 동작구는 서남권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보면은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상승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 지역들이 상승한 원인들을 알게 되면은 향후에 혹은 이제 지금 그리고 향후에 펼쳐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지역들을 봤더니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성북구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의 상승장에서 메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냥 강남권이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 재건축 때문에, 뭐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강남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소초구만 놓게 되면 이제 동남권이라 그래서 서울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성북구하고 양천구는 아무래도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일정이 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실망, 그런 좀 가격이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북구는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갭 투자가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던 단지들이 조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탑 5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천, 구로, 동작, 중랑, 은평구에서는요. 그 동작구를 제외하고, 동작구는 비싸기 때문에 준강남권이죠. 금천, 구로, 중랑, 은평구 같은 경우는 평당 1,500에서 2,000.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이 지금 평당 한 1,000, 2,600에서 2,700 정도 되는데 거의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가격적인 경쟁력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하락 지역에서는 이제 성북구를 제외하면 모두 평당 3,500이 넘는 고가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싼 지역들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높고, 싼 지역들이 하락폭이 낮거나 상승폭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주고 준 게 뭐냐면요. 이 금천구의 시세 상승을 주도한 것이 뭐냐?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입니다. 이게 지금 4차까지 있는 아파트들인데 대부분 지금 입주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고요. 전용 84니까 34평이겠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 전후였었는데 지금 8억 원 전후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1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었어요, 평당. 그것도 살짝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제 처남 이제 신혼집 알아보러 다닐 때 같이 갔던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롯데캐슬 골든파크였었는데, 어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요, 이제 부동산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칙칙한 곳이잖아요. 공장지대고 군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개발된 이후의 청산리를 보게 되면은 좋아질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했었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때 평당 1,200짜리가 지금 2,700?
800까지 갔으니까 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금천구에서는 유독 혼자 잘 나가는 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 하락폭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 입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헬리오시티 하락이 아니라 헬리오시티가 입주함으로써 새 아파트고 강한 상품에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상품력이 약한 나홀로 단지들 시세가 빠졌을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한 단지, 하락을 많이 한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분양시장 훈풍이 지속된다라고 하는데요. 뭘 보면 아냐면은 이편의 세상 청계 센트럴폴이라든지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그러니까 요 지역들이요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에 있긴 하지만 서울시라고 해서 모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아니잖아요. 입지가 좋다는 말은 교통도 좋고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도 좋고 상권도 좋고 자연환경 쾌적성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지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나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좋은 것들이 한두 개 있고 좋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3대 1, 12대 1 굉장히 높죠. 예,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재작년까지는 로또 분양이 많았었는데 주변 시세 비교해도 로또 분양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되는 것은 이거는 서울 지역에 새 아파트 수요가 많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1불기의 분양 물량들을 이제 추이해 보면 지금 이제 조합 물량 포함이 있고 조합 물량 제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 물량을 제외해야 되는 것들은 일반 분양분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몇만 세대씩 입주할 것 같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조합분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분을 제외하게 되면 많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서울 얘기였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이 있는데 상승 지역보다는 하락 지역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눈에 많이 가는 예, 그런 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서는 구리시, 용인 처인구, 용인 권성구, 안양 만안구, 부천시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들도 있고 지금 구리시의 장점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다산 신도시가 입주함으로써 다산 신도시보다 구리시가 더 서울에 가깝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요 그제서야 이제 그 입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시를 굳이 찾아갈 경우 일은 별로 없잖아요. 뭐 춘천이나 이쪽 강원도 갈 때도 워낙 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리시를 스쳐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구리시가 스쳐갈 일이 없었었는데 다산 신도시가 구리시 옆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구리시도 하나의 이제 인지도가 있는 지역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원산면 하이닉스 부지아마 이제 확정된 다음부터 좀 시세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건성구나 이제 안양 만안구 그러니까 수원이나 안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았던 지역들인데 최근에 이제 새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몰리면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서 밀려난 수요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실거주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지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젊은 층들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니까. 그리고 일기 신도시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된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과천, 성남 수정구, 광명시, 의왕시, 평택시입니다. 요 5개 지역의 공통점은요. 이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조정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그러니까 입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몰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은 평택, 의왕, 광명, 수정, 과천시의 공통점은요. 이전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또 많은 물량이 들어갔던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자체 수요가 늘어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과의 연계성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통 편리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 칼럼니스트께서는 그 몇 가지 교통 호재를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일단은 8호선 연장을 하나 일단 먼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호선은요, 저 성남서 출발해갖고 여기 암사동, 그러니까 강동구 암사동까지 오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코스였었는데 지금 요 암사역부터 여기 남양준 별내신도시까지의 8호선 연장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 지나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호재가 되는 것들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구리 같은 경우를 하나, 둘, 세 개나 여기 생기나 생기고요. 진거는 다산 신도시입니다. 별내는 이제 별내 신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를 배후 수요지라고 하고 있는 구리시가 호재를 보고 있다. 예,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리시가 호재면요. 이 암사동은 더 호재겠죠? 예, 그것도 하나 좀 그 칼럼에는 안 써 있지만 예,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교통 호재선은요. 신분당선 호매실역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기 이제 사업자원 좀 떨어졌지만 이렇게 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타 면제 대상에 다시 포함되면서 지금까지는 요 광교까지만 왔었는데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호선하고 또 환승이 가능하고요. 이 분당선하고 또 다시 또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요 최소한 요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들이죠. 이 신분당선이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광교 중앙역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까지 가는데 37분 걸리거든요. 그럼 요 정도면은 이제 1시간 내에 신분당선을 타고 1시간에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런 교통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이면 가는데 굳이 뭐 전철 1시간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주말이나 금요일 오후에 저녁 때 강남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엄청 막힙니다. 근데 그 막히는 시간대를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전철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호재인 것이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올랐던 하락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광명시인데요. 광명시에서도 하안동이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도시 전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혹은 신규 택지 개발 사업 중인데요. 지금 뭐 재개발을 하고 있는 광명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철산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규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일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분양을 하거나 뭐 그런 단계인데요. 중간에 끼인 하안동 같은 경우는요. 아직 재건축 연한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들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간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 올랐기 때문에 따라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좀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잘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이 섞여 있는데 지금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37대 1 잘 됐죠. 그리고 다산신도시 자이넨자이 공공분양인데 잘 됐죠. 이렇게 이런 택지개발 지역들 그다음에 또 도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데요. 지금 화성, 송산, 그린시티, 대박, 노블리스 같은 경우는 대박 노블리스는 저기 지금 검단에서도 좀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예, 좀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좀 미리 의뢰하시고 좀 입지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지에 따라서 좀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분양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좀 쌉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강의나 책이나 제 칼럼을 통해서 미분양 지역들 눈여겨보고 뭘 봐야 되냐면은 미분양 물량들이 얼만큼 감소하고 언제 얼만큼 감소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40세트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 물량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근데 김포는 늘 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요. 인천과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인천 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김포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들을 항상 긴장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황성도 많이 줄었고
용인도 많이 줄었고요. 반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미분양이 좀 늘었는데 평택은 지금도 그 분양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은 미래에는 확실하게 좋은 도시인데 이게 주거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보다도 주거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 좀 과도기적 현상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안성도 지금 그 일자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가정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줄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사가 칼럼이 괜찮죠. 예, 이렇게 좀 팩트만 체크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좋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이분 하우스 노미스트께서 정리해 주신 건데요. 올봄 수도권 똘똘한 내 집 마련 전략 지역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업무 지구 접근성이 당보된 평당 2천만 원대 입주 10년 이하 아파트입니다. 업무 지구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10년 이하 아파트. 예, 제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보는 눈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보다 시공산 선정 이후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초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목동이라든지 하안동처럼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가서 몇 년 안에 그러니까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할 수 있는 단지들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집중하지 말고 3기 신도시에 딸려서 교통망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여기 코넥 투 서울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역세권 지역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말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